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오늘이 절기상 처서였는데요. 그쵸. 처서 매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처서 매직이요? 처서 마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서와 매직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처서가 되면 마법처럼 무더위가 꺾이고 선선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하게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맞아요. 근데 처서 매직 대신에 오늘은 처서마저 비가 내렸잖아요. 이상기후 때문에 날씨 예측하기도 힘든데다가 특히 우리 지역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었죠. 맞아요. 근데 그때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준 국군 장병들이 있었죠. 바로 우리 지역을 수호하는 3호 사단 장병들이었는데 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무더위와 싸우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그 고마운 장병들에게 익산시 주민들이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위문품도 함께 전달했다고 예, 합니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도와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는 길이 장병들에게 입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이 도움을 준 이들에게 이러한 감사함을 전하는 게 바로 처서 매직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서로 이렇게 돕고 보살피는 일이 필요한데요. 이 도시가 살아나는 일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는요. 전주를 새롭게 빚으며 도시가 살아나게 하는 도시 재생 사업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도시의 변신은 무죄. 우리 동네가 멋지게 살아나는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도시 안에 낡고 흐름했던 장소가 새롭게 탄생한다. 공간이 재창조되는 매직.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변신. 인생샷 찍게 만드는 장소가 된 도시재생 프로젝트. 달라지는 우리 마을. 잘 빚어놓은 전주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공장마을. 1960년대부터 이곳은 전주의 대표적인 공장지대로 유명한데요. 한때는 지역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노후화된 건물들과 세월이 멈춘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낡은 옛 철길과 새로운 수로의 콜라보. 이 동네 랜드마크죠. 마을에 생긴 공원을 걷는 소감은?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진짜 철길을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가운데에는 옛 철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양 옆으로는 새로운 물길을 만들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로 같이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원래 공장도 많고 낡은 집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나 예쁜 공간이 생겼어요. 팔복동 보시듯이 좀 소외되거나 혹은 개발에 대해서 좀 낙후돼 있거나 혹은 활성화됐는데 쇠퇴됐거나 이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혹은 새로운 일을 펼칠 수 있는 이렇게 재능 있는 청년들하고 그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좀 활력 있고 좀 재미난 곳으로 바꿔나가는 전주 원도심의 도시재생으로 복합 문화공간이 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선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죠. 이 주변에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청년들이 자기의 일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재생사업은 그런 것들을 전주시 곳곳에 주민들하고 지역에 혹은 새로운 일을 하려는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거나 좀 장소를 좀 바꿔나가는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들을 보지 마시고 중앙에 있는 저 건물을 봐주세요. 요즘 팔복동 핫플레이스, 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철을 재료로 공간을 구상한 이곳은 옛것도 살려서 감각적 공간으로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너무 예뻐요. 여기는 팔복동의 빈집을 개조해서 저희가 7월 30일에 전 코스 요리 전문점을 오픈을 했어요. 한때는 지역 경제를 이끌던 곳인데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흉물로 남아 스산한 마을이 됐죠. 그래서 전주시와 공간 전문가들이 뭉쳤다. 1년 동안 공을 들이며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보자. 땀과 정성의 결과는?
우와, 완전히 환골탈태. 따뜻한 느낌과 한국 정서 실내 공간, 전문가들의 노력과 고심이 보이네요. 해보니까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가시고 또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한식 경력 20년 베테랑 손맛으로 솜씨를 발휘하시는데요. 전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맛에 어디서도 보지 못했을 새로운 전까지 선보인다. 다채로운 전들의 향연. 이건 음식이야, 예술 작품이야. 진두지휘하는 전의 뒤를 이끄는 것은 전주하면 역시 비빔밥. 갖은 채소 가운데 육전으로 꽃을 피우니 진짜 대접받는 기분. 아니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이거 아까 와서 어떻게 먹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예뻐. 저는 음식을 할 때 보기도 예뻐야 먹고 싶다 이렇게 입맛이 당긴다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팅도 정말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님 한 분 한 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증샷은 찍고 먹는 거죠? 너무 예뻐 먹기도 아깝지만 그래도 맛이 궁금하잖아요. 비빔밥 빛깔이 살아있네. 맛있게 싹싹 비벼서 크게 한 입 먹고도 젓가락질이 쉴 새 없는 걸 보니 맛 인정? 인정?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서 장사를 하시다 보면 뭐 앞으로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동네를 살리려고 이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만족을 하고 가셔서 그 다음에 또 오시게 하시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전주 팔복동 공장마을에 다시 태어난 또 다른 핫플레이스를 찾아라. 그냥 일반 주택가 같은데 확 달라진 곳 찾아가는 거 맞죠? 이게 뭐야? 감독님 볼이 엄청 커요. 와 대박 엄청 커.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이야? 어우, 소름! 돌로 된 천장을 뚫은 감각적 인테리어. 놀라움은 끝이 아니다. 대박 이게 뭐야? 하늘이 그대로 다 보여요. 와 너무 예쁘다. 돌을 테마로 빈집을 개조한 이곳. 하늘로 뚫린 아트리움은 예술. 자연을 소재로 인간이 빚은 작품이네. 와 손잡이가 돌이네.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 그 폐공장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공간 같아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땅의 기억과 따뜻함 그리고 세월을 담은 그런 이미지로 저희 돌의 컨셉을 가진 파이집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셰프의 꿈을 키워온 청년. 청년의 꿈은 빈집 살리기 장소에서 실현됐고 파이를 만드는 하루하루에 진심으로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팔복동에 많은 빈집들을 보고 조금 어두운 분위기를 느꼈었는데요. 이곳이 되게 밝은 모습으로 바뀌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마을을 좀 재생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의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돼서 팔복동을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재생 사업으로 팔복동 주민이 된 청년. 맛있는 파이로 마을 살리기에 동참하는데요. 호주에서 살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의 맛을 조합한 메뉴들을 만들었고 팔복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파이 속을 항상 꽉꽉 채운답니다. 이것도 도시재생 공간을 살리는 노력이겠죠? 팔복동 공장마을은 SNS 소문을 타고 MZ세대 체크인 필수 코스가 됐는데요. 돌을 테마로 한 가게 외에도 바람, 흙으로 된 옆집 가게들도 인증샷 맛집이 됐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역시 예쁜 사진 찍으며 감성 충전, 힐링하고 있네요. 솔직히
이렇게 SNS 이미 많이 사진이 돌아가지고 예쁘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사진 찍는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사진 찍을 공간도 엄청 많고 이색적으로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서 전주에 친구들이 놀러와도 소개해줄 만한 곳인 것 같고 또 파이도 이국적인 음식이라서 안 먹어본 거라서 경험해보기 좋은 것 같던 것 같아요. 전주를 심폐소생시키는 또 다른 곳은 산 모양이 용의머리 같아 예부터 용머리 고개로 불린 서완산동인데요. 주민들이 마을 애정은 가득하지만 개발엔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세워졌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의주 마을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생겼네요. 우리 말한 얘기가 전주에서 제일로 빈약하고 우범 지역에 있었는데 4년 전에 도시재생센터를 시작해가지고 마을마다 길을 건치고 또 빈집을 다 헐고 그 빈집을 헌 장소가 이 장소에 우리가 센터를 짓고 여기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마을 가꾸기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을 세웠답니다. 주민공동시설에 화가가 있는데요. 척박한 마을에 색을 입히는 듯한 붓질이 예사롭지 않은데 누군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림 속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나무가 리얼하게 사실적인 그런 나무로 지금 지구온난화 생태 환경에 지으면서 제가 나무 시리즈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작가님도 이 마을에 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되어서 불편했는데 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이 재생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높아졌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그래서 살맛 나는 동네로 거듭 태어나서 서로 나누고 협력하고 또 서로 체험하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와 또 음식도 만들어서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마을이 되었답니다. 여의주 마을의 또 다른 자랑, 옛이야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한 곳이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도서관이라고 해서 왔는데 굉장히 아담하네요. 이곳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숲 안에 있는 전주에서 가장 작은 옛이야기 도서관이에요. 생태숲 안에 위치해 있어 공간이 작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곳을 만든 분이 그 유명한 유현준 교수, 건축 설계 마술사의 작품이군요. 지난해 개관한 옛이야기 도서관에는 500여 권의 옛이야기 책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네요. 선생님, 그럼 그 전에는 여의주 마을에 이런 도서관 같은 문화공간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전에는 마을에 문화공간이 없어서 마을 주민들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서 주민들이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고 또 아이들은 동네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 보따리단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재밌게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을 자부심이 된 공간에서 옛이야기를 읽어보는데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의주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 이 경치를 보며 이 산들바람을 맞이하면서 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사람이 사는 동네 만들기 도시재생 프로젝트. 태어도 예술로 승화시키는 많은 이들의 의지가 모여 젊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전주 용머리국에 있는 여의주 마을. 이 마을 분들이 예디하게 도서관이 생기고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도 생겨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용머리고개 여의주 마을 도로명이 네. 유기전길이에요. 예전에 유기 그릇을 만들고 판매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고 네, 합니다. 또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유기를 만들던 곳이 바로 이 여의주 마을인데요. 그래서 여의주 마을에 가면 유기들도 많이 볼 수 있고 판매도 하는데 그 수익이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할 때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예디하게 도서관도 유명한 유현준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도시를 새롭게 빚으니까 이 동네가 더욱더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은데 팔복동 공장마을도 보셨죠? 벌써 SNS에 사진 맛집이라고 소문이 엄청 났더라고요. 돌, 바람, 흙, 불을 테마로 빈집들을 개조했고 네. 그 빈집들이 모여있는 공터에는 철길과 수로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기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은 총 16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무리된 곳도 있고 6곳은 현재 진행 중이고 2곳은 올해 또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우리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가 사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공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힐링을 하잖아요. 일상에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힐링은 정말 꼭 필요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힐링을 원하신다고요? 네. 힐링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렇다면 마음 치유센터 문을 한번 두드려보면 어떨까요? 또 이 마음의 편안함을 원할 때 열리는 이 마음 치유센터. 내 마음을 부탁해. 지금 저와 함께 힐링하러 가보시죠. 분주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몸 건강만 챙기느라 뭐 잊은 건 없으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마음.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는 시대. 토닥토닥 내 마음을 부탁해. 마음 육아 프로젝트 첫 번째, 살림치유인데요. 산을 걸어야 하니 준비 운동은 필수죠. 살림치유 하나면 몸과 마음 둘 다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요. 일상을 잊고 숲과 데이트할 생각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녹색이 주는 시각적인 편안함, 숲의 향기, 음리온, 자연의 소리 등을 활용한 건강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토리 나무가 많아서 도토리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남부시장이 가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마을 주민들이 도토리를 주워다가 도토리묵 끓여서 판매도 하고. 살림치유는 8주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주 내 다양한 산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 바쁜 일상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건지산, 황방산, 화산공원, 모악산 등의 숲길을 걸으면서 진행되는데요. 호흡법, 보행법, 스트레칭법을 배우고 숲에서 만나는 나무, 곤충, 새들의 이야기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마음치유 전담반으로 시작하게 된 마음치유 프로그램. 작년 봄 새롭게 개소한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전주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살림치유는 여러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전주 시민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숲이 좋은 점은 제 자신이 일단 환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실히 느껴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친구의 권유로 오게 됐는데요. 이걸 하면서 마음 치유도 되는 것 같고 또 그 힐링도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에 치여 사람에 치여 방치하고 있던 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숲을 걸으며 나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이 더욱 귀한데요.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쉬는 날에 좀 휴식도 되고 또 전주의 여러 산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숲은 숲 자체로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를 줍니다. 참가자들은 숲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숲길을 걷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울감을 떨쳐내고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살림치유 어떠신가요? 마음치유센터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프로그램은 아로마 치유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안경 끼신 분은 안경을 벗으셔도 좋습니다. 식물의 호르몬 물질을 가지고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주 시민의 우울한 마음과 지친 스트레스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브를 그대로 농축시켜 만든 아로마 에센셜 오일. 향마다 고유한 치유 특성이 있어 골라 맞는 재미도 있습니다. 100%의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의 힐링을 하는 체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자놀이를 5번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배가 뿔 올라오게. 독일에서는 뒤에 머리에 머리카락을 뽑아서 금속 독소가. SNS 홍보글을 보고 왔는데 이제 전주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아로마 오일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뭐 직장이라던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고 해서 선택해서 오게 됐습니다. 한 방울 그 아로마 그 에센스를 이렇게 흡입해봄으로써 뇌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살림에 온 것 같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수업은 아로마 젤을 만드는 수업인데요. 이 외에도 아로마 로션, 아로마 향수 등 향기를 이용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로마 향기를 맡으며 일상 속 쉽게 지나쳤던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향이 우리 뇌의 감정을 건드릴 수가 있고 행복 호르몬의 치수, 그게 올라가는, 업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스트레스 부분을 해소해서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머리도 약간 무겁고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그 아로마 향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느낌?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에서는 미술, 원예, 긍정심리 집단상담 등 다양한 주제를 목적으로 하여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치유센터에서는 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맞춤형으로 다독여준다고 하는데요. 내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더욱 안심이 됩니다. 또한 1:1 개인 상담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개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좀 심층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와 1:1로 심층적인 상담을 하시는 건데요.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의 서비스는 063-281-8576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를 검색해주세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고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온전히 나와 마주하며 꽉 막힌 미로 속 내 마음을 달래주는 첫걸음. 마음 치유는 어떠신가요? 지친 마음을 달래고 치유하러 마음치유센터로 오세요. 느슨해진 치킨 씬을 긴장시킬 새로운 타코스 등장. 멕시코풍 타코 소스와 나초가 티키타카. 자담 티키타코 치킨. 또 히트치겠네. 그런 소문이 있어. 현대백화점 상품에 세금이 사라졌다는 소문 듣고 오셨어요? 백화점 상품을 세금 없이 살 수 있는 곳, 바로 현대백화점 면세점. 현대백화점을 면세하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앞으로의 모든 여름은 이곳에서 보낼 생각입니다. 양모. 여름엔 양모로 프리미엄 울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피 바바.
시아크 에버파워 시스템 IQ 플러스. 먼지 양에 따라 흡입력과 스피드를 조절해주고 걷기만 해도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니까 청소를 파워풀하고 간편하게 시아크. 네, 전북대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들이요. 잘못을 저질러서 법정에서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미술을 배우면서 자신들의 감정도 되돌아보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 작품을 만들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만든 작품들이죠. 네,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미술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사회에서 치유와 힐링이 필요하다 하면 앞서 만났던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와 같은 곳에 문을 두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계셔서 심리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힐링까지 하는 거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것, 이것에 자연이 더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촌 체험하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살짝 벗어나서 전남으로 농촌 체험, 촌캉스 하면 어떨까요? 어떤 재미가 숨겨져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촌캉스가 요즘 대세잖아요. 촌캉스 함께 떠나보시죠. 주변에서 하나 둘 휴가를 다녀오는데 아직도 목적지를 못 정하셨다고요? 그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3, 2, 1 드디어 휴가다!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이 빽빽한 도시를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휴가를 보내기로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있거든요. 어디로 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완벽한 휴가를 보내자고요. 후! 화순의 끝자락 선앙산과 광덕산에 둘러싸인 봉화마을. 물소리도 들려오고 산세 좋고 여기서 휴양하면 되는 건가? 저기다! 봉화산촌 생태마을! 안녕하세요. 아니 뭐 문지기도 아니시고 여기 앞에서 계시네. 누구세요? 여기 봉화산촌 생태마을 사무장 최원규입니다. 사무장님이시구나. 정말 황금 같은 휴가를 이곳에서 보내려고 왔거든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저 잘 찾아온 거 맞죠? 아이고 잘하셨죠. 여기가 또 그렇게 체험거리가 많다면서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기 오면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철 채소들을 직접 수확하는 농촌 체험부터 물놀이, 요리까지. 와, 사계절 내내 알차다 정말. 자, 그러면 저도 오늘 체험해보면서 재미나게 쉬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밌고 맛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무장님 믿고 저 휴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자, 내 휴가요. 너에게 반납하겠다, 봉화마을아. 첫 번째 순서는 옥수수 따기. 봉화마을 특산물인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옥수수 밭에 갈 거예요. 여름에 제일로 맛있는 과일이라면 옥수수가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가시죠. 가자. 나 옥수수 너무 사랑하는데. 맛있는 옥수수를 생각하니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옥수수야, 내가 간다. 옥수수를 따면 이 망에다가 담아서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넘치게 담아서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죠? 네, 많이 따세요.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갖다 버려야겠다. 욕심 가득 따려고 보니 잠깐, 옥수수는 어떻게 따는 거지? 옥수수를 딸 때는 옥수수 대를 잡고 우측에다가 잡고 좌측에는 이렇게 꺾으면 옥수수가 따져요. 그래서 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득 채우면 되겠습니다. 옥수수 대를 잡고 옥수수가 딱 잡아도 실하네. 반대로 쫙 해서
이런 거 봐봐야 돼. 이거 제대로 이거 여물었는지 한번 봐봐야 돼. 이거 옥수수 소금 한번 봐보자. 우와! 우와! 딱 봐도 알이 통통하니 괜히 특산물이 아니네요. 사무장님! 아니 이거 무슨 옥수수예요? 뭐가 이렇게 옥수수가 좋아요? 얼룩이 옥수수예요. 네. 이것이 여기서 찰지고 여름에는 제일 맛있는 옥수수가 얼룩이 옥수수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얼룩이 옥수수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옥수수대에 옥수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알곡이 잘 차기 위해서는 하나만 키워야 이렇게 옥수수가 크고 맛있게 찰지게 익습니다. 한 줄기에 하나씩 키우는 건 봉하마을만의 비법. 영양 듬뿍 받은 만큼 옥수수가 제 팔뚝만 해요. 엄마, 알겠어. 예쁜 다솜이한테 옥수수 줄게요. 이때 등장한 어마어마한 실력자.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 옥수수를 딸라고 보면 옥수수가 없길래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로 범인은 저기 있어. 한결이 여기 나오세요. 한번 본인이 딴 거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무겁지? 와 이제 무거우니까 내려놔야 돼. 아니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최한결이요. 최한결. 아니 옥수수 따기 달인이에요. 아니 옥수수를 왜 이렇게 잘 따요? 옥수수 따기 재밌어요? 네. 한결아 옥수수 따는 게 뭐가 재밌어요? 옥수수 따는 게 재밌어요. 와 옥수수 좋아해요? 네. 옥수수 얼만큼 좋아해요? 옥수수 많이 좋아해요. 들어준다 그래도 안 필요 없대요 도움이. 밭에서 땀 쫙 흘렸으니까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요? 이렇게 요염한 준비 운동 보셨습니까? 여기 와서 나 새로운 경험 되게 많이 하네. 여름 휴가에 물놀이는 필수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을에 멋진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물이 얕아서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이런 게 진정한 휴가 아니겠어요? 옥수수 간식이 왔습니다. 물놀이 뒤에 먹는 옥수수라니 얼마나 맛있는지 다들 아시죠? 직접 딴 거라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맛은요 그냥 옥수수 맛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 진짜 달콤하면서도 쫄깃하면서도 잊지 못할 최고의 옥수수 맛이다. 힐링이 이런 게 힐링이지. 행복하지? 맛있지? 다음 체험은 강정 만들기. 강정은 할머니 댁에서 자주 먹었었는데 여기선 제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쌀, 참깨, 들깨, 호박, 종자, 땅콩 이런 것들을 재료로서 여러분이 그 한가 만들기, 강정 만들기를 할 거예요. 와 물려 끈적끈적. 엄청 많이 들어간다. 물엿에 다양한 재료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금세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아이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하트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하트는 힘든데요. 하트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네모난 강정만 보셨다고요? 여기선 하트나 별처럼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강정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솜이는 무슨 모양? 달 모양. 이모는 하트 모양.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강정을 만들었습니다. 짜라라. 어땠어요? 다솜이 재밌었어요? 얼만큼 재밌었어요? 크게. 이만큼.
역시 강정은 하루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맛이 100배는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트 강정이라니. 눈에서 하트가 나올 것만 같아. 짱 맛있어. 한입에 먹어. 맛 얼마나 맛있어? 우와, 맛있어요. 와. 봉화마을에선 저녁 식사도 특별합니다. 야외에서 먹는 바비큐. 이런 게 낭만 아니겠어요? 야, 이제 산촌 생활했고 이 바베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예, 맛있게 드시라고 바베큐를 직접 구워 있습니다. 와, 진짜 최고의 저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맛있는 저녁이 될 것만 같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신선한 채소 위에 고기 한 점. 혹시 여기가 천국인가요? 쌈 하나에 채워지는 봉화마을의 추억. 이렇게 완벽한 휴가는 난생 처음이야. 체험도 많이 하면서 이제 저희도 뭐 몰랐던 것들, 이제 서울에 사니까 몰랐던 것들 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미 있던 거죠. 도시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던가요? 네, 도시의 스트레스는 싹 날려보내고 이제 또 올라갈 준비를 해야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체험하고 편안히 힐링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여기 화순 강추합니다. 도심에서 만날 수 없는 힐링 가득한 농촌 여행.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어른들에겐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계절 체험거리가 한가득한 봉화 산천마을로 놀러오세요. 휴가가 아깝지가 않아요. 와, 막 이렇게 놀러 오라는데 너무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옥수수 참 좋아하는데 옥수수 사서 먹을 줄만 알았지. 저렇게 직접 따서 쪄서 먹으면 더 맛있고 추억에도 남을 것 같네요. 맞아요. 촌캉스 가서 제일 신난 사람들은 사실 아이들입니다. 이 도시에서만 자라가서 이 농촌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괜한 고민이었네요. 아이들 맞아요. 옥수수 따는 거 보셨죠? 네. 역시 자연의 품에서 아이들이 더 신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에 개학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이젠 주말을 활용해서 촌캉스 떠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북 지역에 대한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네, 인터넷에 검색어로 전라북도 농촌 관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농촌 체험할 수 있는 마을들이 쫙 나옵니다. 여기에 가족, 문화, 역사, 뭐 힐링, 체험, 먹방 등 테마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요. 원하는 테마 선택하셔서 직접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특히 농촌 체험 워낙 잘 돼 있어서 그쵸. 그렇게 이용하기도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갔다 오면 그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생기면서 우리 농촌 살리기에도 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국내 여행 떠나봤으니까 세계 여행 떠나봐야겠죠? 오, 좋아요. 이 요트 타고 지구 반바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요트 타고 지구 반바퀴요? 그게 가능한가요? 궁금하시죠? 이목 집중 오늘의 발견에서 만나보시죠. 설렘이 가득한 인천국제공항. 이곳에 출국을 앞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리나 스베바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그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계획.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이집트를 거쳐 스리랑카와 대만을 지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18,000km가 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무려 지구 반바퀴를 항해해 돌아온 김명기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7월 10일 유럽에서 출발한 지 5개월 만에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한 김명기 선장을 만나러 강릉항에 왔습니다. 강릉항에서 요트 세일링 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스베바 마리나에서 강릉항까지 약 18,000km, 정확히는 세계를 반바퀴를 도는 거죠. 예. 김명기 선장과 18,000km를 쉼없이 달려온 요트는 어떤 요트일까요? 저 배는 이제 독일산이고요. 15m짜리 굉장히 큰 배죠. 저 배 정도 되면은 한국에는 가장 큰 배 중에 속합니다. 강릉에 저는 자존심이 되는 프래그십이라 그러죠. 프래그십이 하나 생긴 거죠. 예. 그러고 보면 구입한 요트를 직접 몰고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명기 선장은 왜 배를 구입한 뒤 길고 긴 길을 요트를 몰고 오는 선택을 한 걸까요? 대부분 다 배를 사서 올 때는 그 배를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선대를 만들어서 작은 배들은 컨테이너에 넣어버리고 큰 배들은 선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어서 온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 비용이 제 배 같은 경우에는 약 6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계산으로 제가 한 4개월을 계산했거든요. 그럼 4개월 계산하면 내가 한 달에 4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세계 일주를 해버리자 하여서 생각을 바꾼 거죠.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가족들끼리 요트 여행을 떠나는 게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서 김명기 선장은 이번 여정에 가족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을 설득해 도착한 낯선 타국.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이집트로 갈 때까지만 해도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7월 전에 와서 여름에도 좀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너무 세서 이거는 가족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 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지부티 맞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해를 지속할수록 이어지는 고난에 김명기 선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또 위에는 예멘, 밑에는 소말리아. 양쪽으로 이걸 통과하는 동안에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 정일명의 상황이라서 가족과 함께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지부티에서 이디오피아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었던 가족과의 이별은 이어질 고생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울지 마. 왜 울어? 왜 울어? 힘내고 와. 나가지 마? 가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 잘 찾아가. 나가지 마. 왜 울어? 얼른 가, 얼른 가. 이나 잘 가. 이나 잘 가. 그 얘기하면 아프리카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또 너무 갓난 애를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60 먹은 사람 남자인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바다 위에 있어야 할 배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육지. 항해 도중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타가 반으로 갈라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대만의 이제 제일 아래쪽에 호비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엄청난 파도가 어떤 방향 없이 막 하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동중국해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파도를 2번 맞은 다음에 뻑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반쪽이 떨어져 나가고 반쪽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으로 한국까지 간신히 왔습니다. 배를 수리하고 있는 분도 서울에서 온 선장님입니다. 망가진 방향타 수리를 도와주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건데요. 바다에서 파도와 이제 같이 싸우고 먼 길을 가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요트를 타는 분들 사이에 우리가 시민십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런 끈끈한 배 타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우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선장님 같은 경우 현지에 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현지 딜러를 만나고 배도 고르고 모든 이제 입수속 절차도 거치고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갖추고 이제 떠나신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사실은 이겨내고 그다음에 또 아마 이탈리아에서 여기까지 그 먼 거리를 배를 직접 사고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운행을 해온 사례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의 연속. 호기롭게 시작한 요트 여행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아덴만을 탈출할 때인데 저는 탈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덴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인터내셔널 코리도어가 있어가지고 고리로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밖으로 벗어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작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근처에 나타나서 잠깐 긴장했네요. 지금 이제 청해 부대에다가 전화를 하고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야, 이게 해적이 있다 그러니까 긴장됩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밤에 소말리에서 누가 나를 보고 이제 해적이 나오면 안 되니까 불을 끄고 보사소라는 데까지 4일간 파도에 시달리면서 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에 다 와서 그 대한해협 이쪽이 변풍대라고 해서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울산 아파트까지 와서 결국에는 회항했어요. 하나 제가 배운 것은 이쪽 바다를 항해하시는 우리나라 세일러들이라면 세계 일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트를 타고 항해할수록 이어지는 고생길에 마음이 고단하고 지칠 때면 바다는 보상처럼 귀한 것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에는 바로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항해라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에즈 가운데 이스마일리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 막 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제적인 세일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저녁 때 이제 거기 가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5개국, 6개국 선장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엔진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네 장비를 다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이 막 엔진을 면봉으로 닦아가면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더 미안하니까 같이 식사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김명기 선장이 요트 구입이 흔치 않은 이탈리아에서 배를 구입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를 많이 삽니다. 근데 배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좀 우리한테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또 터키 여러 나라를 다 조사해 봤어요. 이런 과정에 이런 고생을 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배를 산 과정을 그대로 다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누구든지 그걸 보고 배를 살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그 코스대로 오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쉬운 길이 있음에도 돌아간 어려운 길. 그는 이 길을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는데 만약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태평양을 건넌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가족이 가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노후는 요트에서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진 김명기 선장. 평생 요트와 함께하고 싶은 그가 꿈꾸는 항해에 순풍이 불길 기원합니다. 와, 이 이탈리아에서 요트를 사서 세계 여행을 한다. 정말 낭만이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멋지게 요트 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트 여행 대신 이번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여행 소개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딘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고창에서 열리는 제4회 2023 꽃대림 축제입니다. 네, 고창 농악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고창의 마을 곳을 전수하고 고창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꽃대림 축제는 고창 성송면 농악 전수관에서 열립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펼쳐지는데요. 농악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만나러 고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제6회 모래내 시장 치맥 앤 가맥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네, 모래내 시장에서 수제 맥주를 맛보고 30개 부스에서 치맥과 가맥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치맥과 함께 신나는 음악으로 무더위 날리고 싶은 분들은 불타는 금요일 모래내 시장으로 가보시죠. 또 제27회 고창 해풍 고축 축제가 고창 농산물 유통센터 일원에서 이번 주 주말에 열립니다. 네, 고창 해풍 고추는요, 갯벌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매콤한 맛과 향이 좋아서 김장김치에 사용하기 최고라고 하는데요. 김장 재료 미리 준비할 분들은 서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해풍고추로 비빔밥을 비비는 퍼포먼스도 있다고 하니까 즐겁게 참여하시면 되겠네요. 네, 또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하면 바로 우리 고장 군산이죠. 네, 군산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가 펼쳐집니다. 영화 속 배경이 된 초원사진관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다시 보기. 네, 추억 돋는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복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복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